키덜트는 현대에 들어서 쓰이기 시작한 신조어로 아이와 성인의 합성어입니다. 보통은 아이들의 것이라 생각되는 것에 대한 애착이 특징으로 사회에 나서게 되면 필시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현대에 그 상처를 아이들의 것으로 달래고자 하는 심리로 발현된다고 봅니다. 어른의 몸을 가진 아이 또는 아이의 마음을 가진 어른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확장되어 요즘은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 시절의 취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회귀하는 경우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현대에 나오는 유명 피규어나 고가의 프라모델 등과 같은 장난감은 근래에 급증한 키덜트 세대를 노린 상품으로 마음의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어린 시절 살 수 없었던 고가의 장난감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켜 사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성인층을 겨냥해 나오는 정교한 피규어 상품이 대표적 키덜트 제품으로 피규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핫토이는 2000년에 홍콩에서 설립되어 12인치 사이즈의 액션 피규어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핫토이는 피규어 시장을 독점하는 독보적인 브랜드이며 피규어 하면 핫토이가 생각날 정도로 대명사급으로 알려졌죠. 진짜라고 믿겨질 만큼 자세한 얼굴 묘사,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섬세한 디자인으로 의상까지 세세하게 재현해내는 디테일로 소비자를 사로잡아 수집가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피규어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제품의 퀄리티가 뛰어난데요. 처음에는 밀리터리 관련 피규어를 주력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마블, DC 코믹스 등 미국 코믹스 실사 영화 캐릭터들을 피규어로 만들기 시작하며 더욱 열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영화 피규어 업계에서 이들만큼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회사가 없었던 상황이라 단연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핫토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작업입니다. 최근에서는 3D 프린터 기술의 발달로 그래픽을 활용하여 피규어를 제작하고 있지만 3D 프린터는 피규어의 최초 형태를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드는 원형사들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이들이 능수능란하게 점토와 목재를 다루는 기술은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보통 공장 피규어, 장난감들이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주름, 비대칭적인 얼굴각 등 생동감 있는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를 기계로 살리려면 비용은 둘째치고 기술의 한계로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핫토이는 원형사와 페인터들이 원본을 만들면 그걸 다시 사람 손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핫토이가 본격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마블 MCU 라인업을 구축하여 안 그래도 폭발적인 인기 캐릭터를 또 미친 듯한 퀄리티의 피규어로 뽑아내면서 업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여기에 한국인 원형사, 페인터의 활약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핫토이 원형사 고준 최윤리, 그리고 핫토이 페인터 홍진철 외에도 아니킴, 한솔로 등등 많은 한국인 작가들을 영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초고퀄, 실제와 거의 흡사한 수준의 피규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형사는 피규어 얼굴의 원형을 조각하는 사람, 페인터는 피부 표현, 채색, 도색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의 역량이 피규어의 퀄리티를 결정짓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피규어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핫토이가 한국 회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였고 실제로 핫토이 한국인 작가들은 핫토이 프로덕션 코리아를 만들어서 홍콩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을 직접 헤드헌팅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원탑 중의 원탑으로 전성기를 보냈는데요. 최근 들어 발매일 관리를 포함해 이러다 한물 가는 거 아니냐는 평가를 들을 만큼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핫토이만이 가진 디테일한 섬세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 피규어 중 MCU 라인 중에서도 아이언맨은 핫토이 중 가장 인기도 많고 제품군도 다양한 상징적인 라인업으로 얼굴 조형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이캐스트 슈트도 고퀄리티를 자랑하며 갖고 싶은 마음이 솟게 하는 모델이었죠. 그런데 엔드게임에 나왔던 마크 85 아이언맨 슈트 마지막 버전이 발매됐을 때 상상 초월의 낯선 얼굴에 전 세계 피규어 팬들은 난리가 나게 됩니다. 중국 피규어 업체 연합은 지금까지 불만과 불량 사태 전부 업체와 소비자가 감안했는데 이번 마크 85의 헤드는 참을 수 없다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업체가 손실을 떠 안을 수는 없다며 예약금 반환 소송을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죠. 그리고 예약했던 사이트에서 하루 만에 수백 명이 대량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핫토이가 공식적으로 피규어의 헤드를 수정 교체해서 재발송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수정해서 내놓은 작품도 별로라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피규어의 원탑이었던 핫토이의 몰락은 전성기를 이끈 한국인 작가들이 대거 퇴사하며 그 빈자리를 메꾸지 못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국내 시장이 작고 작가들에 대한 대우가 전무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었던 건데 국내 소비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 전 세계 피규어 업계에서 가장 핫한 한국 신생 제작사 J&D 스튜디오를 차려 이제는 세계 키덜트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핫토이가 6분의 1 크기인데 반해 3분의 1 크기로 제작하는 J&D 스튜디오는 핫토이 원형사 출신 고준 씨가 독립해 나온 회사입니다. 밀리터리 레진 피규어 전문 알파인 미니어처를 창립한 함태성 씨. 프랑스의 유명 동물 피규어 회사인 파포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원형사 서정훈 등이 한국인 특유의 손재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애들 장난감 취급받거나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캐릭터 라이센스 등 설 자리가 없어 전부 해외로 가서 활동하던 금손들이 한국에서도 피규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속속 복귀하면서 세계 1위 회사 핫토이가 시름시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핫토이의 대표적인 아이언맨 피규어는 단연 인기가 많았기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한국인 원형사가 직접 제작해왔습니다. 물론 원형사가 바뀌면 제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전 세계 피규어 팬들은 이게 어딜 봐서 아이언맨이냐? 누구세요? 라는 악평을 남기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이 이같이 분노한 것은 독점하다시피 했던 핫토이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핫토이는 고객의 불만 사항과 불량 제품에 대한 문의를 거의 무시하고 무단으로 피규어 출시를 연기하는 등 일방적인 영업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핫토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력 있는 한국인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어 일단 내놓으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들어 일어난 타노스 사태는 엔드게임 버전 타노스 제품이 출시일이 계속 밀리다 발매되었는데 피규어를 예약했던 사람들이 흥이 적잖이 빠진 상태로 대거 중고 매물을 올려 원래 가격보다 10에서 20만 원 싸게 거래가 되면서 정가에 산 구매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 일이 생긴 것입니다. 피규어 수입업체들도 소비자들 예약 외에 추후 판매를 위해 추가로 제품을 구매해 놓는데 그 샵들도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제품을 판매하며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캐릭터에 대한 애정으로 정가를 주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예약금은 일종의 투자금처럼 피규어를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예약 안 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 되면서 신뢰도가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 조형사와 제작자로 이뤄진 한국의 피규어 회사들이 급성장하며 핫토이는 이제 한국에 쉬는 기업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두뇌와 함께 섬세한 손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극도로 섬세한 작업에서 더욱 빛나죠. 유난히 한국인이 두각을 보이는 섬세한 손기술은 젓가락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인지과학회 서유원 회장은 젓가락질이 한국인의 섬세한 손놀림을 갖게 된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젓가락질처럼 손을 많이 쓰는 것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되어 예술적 감각 또한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인 말고 또 있느냐는 말이 있는데 중국, 일본도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이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나무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콩처럼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것을 미끄러운 쇠막대기로 떨어뜨리지 않고 집어 올린다는 것은 정교하고 세심한 숙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한국인은 예사로 매 끼니 때마다 불편함 없이 사용합니다. 무게만큼이나 무언가 짚기 위해 집중력과 손 근육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 같은 문화권의 민족보다도 월등하게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월등함에는 한복을 들 수 있는데요. 한복은 만들어진 채로 빨지 않습니다. 시접들을 일일이 모두 뜯어서 따로따로 세탁하고 다시 바느질해서 입었죠. 세탁을 하고 난 뒤에 풀을 먹이는데 빨래 이후에 일어나는 보풀 같은 것을 없애고 한복의 태에 힘을 주어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후 윤기를 내고 틀어져 있는 올들을 곧바로 피고 밟아서 홍두깨 위에 다듬이 빵망이질을 하며 옷의 맵시를 살렸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한복을 매번 손수세로 만들어 입다시피 한 것입니다. 서구권에서 유아 교육 목적으로 실시했던 몬테소리 손놀이 교육이 생활화된 민족으로 한국인의 젓가락 문화 그리고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손을 쉼없이 쓰고 그로 인한 뇌의 발달로 예술적 감각이 발달한 것입니다. 묵, 두부, 메추리 알조림, 홍자반 등등 젓가락으로 집기엔 어려운 반찬을 쇠젓가락으로 잘도 집어먹는 모습은 우리는 익숙해도 외국인들에겐 신기한 모습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금속 젓가락은 기원전인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동젓가락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쇠젓가락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일부러 납작하게 제작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뭐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은 우리 조상들 덕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깊은 역사를 타고 우리 손재주는 대대로 대물림되며 현대에 이르러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Y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